아이온큐가 2030년까지 매출이 10억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양자 컴퓨팅 의미 있는 업데이트 기대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온큐가 2030년까지 매출이 10억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양자 컴퓨팅 의미 있는 업데이트로 인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아이온큐가 지금 매수해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식 라이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 3만 명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라든 국내 주식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라이브는 어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많은 종목군들이 수익 실현한 상황이며 새 종목은 아직 대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해드린 종목은 눌리는 과정들이 있다가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알려드렸었던 종목은 조금 눌리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날 알려드렸었던 종목군들은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구간 달성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오름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주식 라이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장전 주식 뉴스 또한 장이 열리는 날 오전 8시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미국에 있었던 주식 관련한 내용이라든 전일자 국내 주식이 마감된 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식 뉴스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군데 찾아서 보시는 것보다 저희 주식 라이브 어플 들어가셔갖고 한 번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테마 정리 같은 경우에 금일시장 마치고 나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 일정에 관한 내용들은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이번 주 주식 일정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라이브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모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로고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서도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로고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어플은 100% 무료 어플입니다. 따로 돈 내시는 거 전혀 없으시고 제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회원가입만 해주시게 된다면 제가 직접 만든 컨텐츠, 관심주, 주식 뉴스, 특징주, 주식 일정에 관한 컨텐츠는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 어플이다 보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관한 충격들이 발생이 되면서 다우산업지수가 1.63% 하락 마감을 한 내용들을 보였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1.63%,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1.54%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던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만큼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라는 시점들이 점점 더 미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향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점들이 점점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빅스 변동성 지수가 19.54% 다시 8% 정도 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빅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8% 정도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만큼 투자하는 분들의 심리들은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또한 명확하게 언제 할지 모르는 과정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빅스 변동성 지수는 급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뉴욕의 3대 지수는 밀리는 듯한 내용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뉴욕 증시가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였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도 올랐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같은 이런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주는 듯한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힘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뉴욕 3대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안에서는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흐름들이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이온큐는 홀로 6% 정도 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얘기했었던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급락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아이온큐 CEO 피터 체프먼은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웨이브 퀀텀은 5%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퀀텀 컴퓨팅은 9% 하락세, 아르키 퀀텀은 10%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은 11% 하락을 해주면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이온큐 CEO 피터 체프먼이라는 분이 양자 컴퓨팅에 관한 진전적인 의미 있는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름 아이온큐는 잘 버티는 듯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피터 체프먼 CEO는 아이온큐의 양자 시스템의 현재 및 미래의 역량을 설명을 했고요. 기존의 클래식 컴퓨팅 하드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체프먼은 이미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는 AQ36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2025년이니까 올해 출시 예정인 AQ64 템포 시스템, 그 이후에 출시될 수 있는 AQ256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양자 AI가 클래식 AI 성능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AI에 미칠 영향들을 강조를 한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이미 고객들로서 AQ36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는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선보였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025년 그 이후에도 차차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양자 AI가 지금의 클래식 AI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주면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32.33달러의 거래가 마감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6.88%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올랐었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54.74달러까지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의미 있는 자리가 40달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40달러를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36.52달러에서 30달러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크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현재 32.33달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하게 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3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많이 밀릴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밀리게 된다면 18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18달러에서 14달러 부근에서는 2차라든 3차라든 더 나눠서 살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봐서는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18달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매출 10억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같은 경우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30년까지 매출 10억 달러 도전한다라는 기대감을 또 작용했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터 체프먼 CEO는 아이온큐가 기술적이라든 그리고 상업적 이정표를 달성한 실적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회사가 예약 및 매출 가이던스의 상위 범위에 부합하는 강력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가이던스의 상단에 포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2025년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에서도 기대를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한 피터 체프먼 CEO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온큐는 궤도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매출이 1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의 야심찬 목표와 양자 컴퓨팅의 단기적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보다는 그래도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2035년까지 양자 성진국에 관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 중국 이런 나라들보다 기술적으로는 후발주다다. 그만큼 세계 주요 국가 대비 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국가보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술 수준 지도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12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 12위라는 것이 바닥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이 2.3, 20도 아니고 2.3이라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팅 관련한 기술력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양자산업화 원년으로 삼고 성과 발굴의 속도를 낸다라는 방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자과학 기술 전략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 원 이상으로 투자한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그만큼 지금 밑에 있었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산업들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을 65%에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핵심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작년 같은 경우 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 분야 종사 인력도 2022년 같은 경우에 1,000명이기는 한데 2035년까지는 10,000명대로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양자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 2022년 세계 10위권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2030년에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기술 공급 활용 기업들을 80개 기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1200개 기업으로 늘리겠다라는 당찬 포부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뒤처져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또 노력을 하면은 기술력을 또 보일 수 있는 나라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뒤늦은 점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만큼 또 인력들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10년 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급부상할지 기대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모두 다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10%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위인 플러스라든 한국 첨단 소재 같은 양자 컴퓨터 관련한 쪽으로 흐름들이 좋았었던 종목군들도 많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한번 급부상해주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테마성을 이루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위인 플러스라든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대장으로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될 확률이 높겠고 후발로 따라오는 종목이 KCS라든 그리고 ICTK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금일 장중 10% 넘게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내려앉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 앞쪽에 2023년도 말에 급등했었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밀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상단에 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들을 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6,000원 부근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급반등해주면 양자 컴퓨터 테마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센 흐름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6,000원 부근까지는 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서 좀 보유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7,000원 밀리고 6,000원대로 밀리는 과정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다면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또 대장으로 또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리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 움직임은 제가 또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이온큐가 홀로 6% 정도 오름세를 보였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업데이트로 인해서 향후 2030년까지 10억 달러에 대한 매출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거래일 연속 세게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왔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주들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 종목군들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라든 미국 주식, 국내 주식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요. 영상은 그냥 봐주시지 마시고요.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